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번째 신천의 명리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정관과 편관, 또 다른 얘기로 하자 그러면은 간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내지는 육친적으로 봤을 때 남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앞에 재성에 대해 가지고 하나로 뭉쳐 가지고 제격에 대해서 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성은 정제, 편제 두 개 다 좋은 격에 속합니다. 길격이죠. 길격이라는 것은 항시 자체로 누구로부터 침입받는 것을 갖다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좀 더 정제, 편제는 발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식신상간의 어떤 생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이걸 갖다가 가장 추구하는 부분이죠. 정제, 편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들어갔습니다. 정관, 편관이라는 게 확실히 디바이드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제, 편제는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정관, 편관은 정관은 아주 길격에 속하지만 그러나 항시 하나의 옆에서 식신 상관이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갖다가 경계를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식신 상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임금으로 보면 쿠데타죠. 아주 불길하죠. 자, 이 구조를 갖다가 보면 말입니다. 여기 정관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신하고 상관이 이렇게 공격을 갖다가 가하면은 이 격은 이미 깨진 격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사주가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정인, 편인이 항시 옆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정관, 편관을 보호를 갖다 해주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내가 생해주는 것은 나를 갖다가 어떤 보호를 갖다가 하는 꼴이죠. 이렇게 항상 그걸 갖다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간인상생이라고 부릅니다. 사격, 길격의 사격을 보고 흉격의 사격을 보면은 길격의 사격은 항시 재성에서도 얘기가 한 바가 있겠지만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침입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체로 좋습니다. 내가 잘 보호 유지가 되어가지고 발전까지 해야지 되지만, 그러나 정관은 식신상관이 바로 곁에 있다든지, 또 식신상관이 대운에서 들어온다든지, 또 세운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식신상관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인, 편인이 있으면은 항시 보호를 갖다가 해주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게 색깔이 칠판할 때는 또 하얀 색깔로. 자, 보면은 재간임식이라고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도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간 인식은 항시 이건 변하지 않고 길이라는 거죠. 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살상급인이라고 있습니다. 살상급인은 뭔가 하면 흉격이죠. 흉격인데 재간인식은 힐격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로부터 심한 간섭이라든지 사기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이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용기를 북돋아주고 발전시키고 이러한 십성들이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살상급인은 이것들이 흉폭하거든요. 살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간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재산을 탈취하는 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인이라고 이것도 역시 재산을 갖다가 탈취하고 흉폭하죠. 이랬을 때 이런 흉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제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재간인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항상 그걸 갖다가 유지를 해주자. 이대로만 킵을 갖다가 최소한 해주자. 킵, 재간 인식을 갖다 그대로 그냥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최소한 아니면은 발전을 갖다가 시켜줘야지 되는 게 재간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여기에 있는 간이죠. 재간 인식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잠시만요. 이러한 어떤 네 가지의 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실제로 성격이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언제 이 어떤 식신상간이 공격을 할지를 갖다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식신상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간이라는 것은 남편도 되지만 정간이라는 것은 나라의 임금도 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격중에서 가장 높게 보는 거죠. 좋게 보는 거하고 높게 보는 거가 틀리죠. 그러니까 식신상간이 돌아가지고 깜짝대면은 쿠데타를 갖다가 일으키는 부분이니까 이걸 갖다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또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간은 어떤 정간 평간이 혼잡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간 하나만 있고 평간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정간이 하나의 임금의 역할로서 아주 사람들을 순하게 다스리고 하는데 평간이 하나 붙어 있다. 임금이 둘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간은 항시 혼잡을 갖다가 싫어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생각보다 운에서 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고 식신상간을 갖다가 마주치면 되지 않고 하니까 첫째 정인 편인이 항시 사주에 붙어 있어야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정간 평간 했을 때는 항상 간살 혼잡이 되면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합살유간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살유간이요. 합살유간이 살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간을 남겨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살유관은 실제로 이 어떤 정간, 편간이 같이 혼잡하게 돌았을 때는 정리를 갖다가 해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또 엄청난 파격이 되고 운에서 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불길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하나의 정간의 대표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간, 편간은 간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정간은 이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정간하고 편간은 그러니까 내가 신왕해야 되겠죠. 정간, 편간을 갖다가 어떤 이겨내기 위해서 멘탈도 강해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개, 2개, 3개. 이 점만 실제로 잘 지켜주면은 정간, 편간이 되는데 이 점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3가지를 갖다가 피해간다는 게 일생을 살면서 어려운 거죠. 하나의 임금이기 때문에 누가 항상 보살펴주고 이런 부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간은 참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격이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정간 격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정간 편간에 대해 가지고 개요를 갖다가 얘기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합살유관이 있는데 합살유관이 어떠한 합살유관이 있느냐 하면은 합살유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게 있다고 예를 갖다가 들어봅시다. 잠시만요. 갑이라는 어떤 일간이 있다고 예를 갖다가 들어보는 겁니다. 갑이라는 일간이 있는데 옆에 예를 들어가지고 신도 있고요. 신은 정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을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위에서 양인이 되는 거죠. 하나는 갑이고 하나는 을이니까. 그래서 을경이 어떻게 돼요? 합하죠. 을경 합하 금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일단 합사를 한다 그럽니다. 왜? 경을 갖다가 묶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양인 합살이라고 합니다. 양인 합살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누구를 갖다가 합살, 유간, 간은 놓아놓고 살을 갖다가 합살 이렇게 합해가지고 꼼짝 마라 그냥 어떤가 하면은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합살유관이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죠. 합살유관. 오류할 육자 간입니다. 합살유관이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상간합살이라고 있습니다. 상간합살은 어떻게 되냐면 상간도 흉격이고 살도 흉격이죠.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화를 이뤄가지고 살을 해주면 상당히 어떤 해가 흉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정평간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병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경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정간, 평간. 그래서 당연히 정간격은 평간 합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 병을 갖다가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상간이라고 부르죠. 상간인데 상간이 이 평간을 갖다가 딱 꼼짝 못하게 끌어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상간 합살이라고 그럽니다. 상간 합살. 상간 합살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살을 하고 정간은 정간을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거살 유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격에 들어가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간과 평간에 대해 가지고 간살에 대해 가지고 대략적인 개념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살 유관 얘기가 나와가지고 합살 유관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갖다가 한 거죠. 합살 유관에 대해서. 합살 유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펜을 이걸로 하고 바꾸지 않아야 돼요. 합살 유관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평간. 평간은 잠시만 지금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지금 현재 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항시 식신상간을 갖다가 두려워합니다. 간은. 식신상간이 언제 간을 갖다가 칠지를 모르니까 정간을. 이게 쿠데타인데 누가 항상 있어야 되냐면은 정인, 편인이 옆에 딱 있으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인, 편인이 지켜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은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은 간인상생이라고 그러죠. 간하고 인이 서로 아주 서로 있으면은 생하다. 또 내지는 서로 상생한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간인상생. 인도 역시 간을 보면 좋아하고 간도 인을 보면 좋아합니다. 특히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간이라는 것은 어떤 직장이나 벼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뜻하는 거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만 보더라도 정평간만 있다 어느 사주에 그거는 다격 패격 중에 패격이라고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뭐 다른 게 있고 이 어떤 하나의 임금 같은 게 있고 내 사주에 또 조폭스러운 게 있고 서로 다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를 갖다가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어떤 기본에 들어가는 얘기들이죠. 하니까 우리는 정간, 간, 상세, 식신, 상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식신상간이 아주 필요한 경우는 편간이 필요한 거고 정간한테는 정말 정간 정간한테는 아주 이 어떤 있어가지고는 안 될 그러한 칩성이 있죠. 보통 남편하고의 서로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주는 남편을 아주 잔소리로 들들 볶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감추지 못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득자구별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상간이 육친적으로 봤을 때 상간이 누구를 보냐면은 견한다. 상간이 견간. 이 간을 해치는 이러한 식상간이 간을 본다 이러면은 이거는 득자구 구별 해가지고 애를 놓고 나가지고는 애에 대한 어떤 관심만 지극히 가지는 거고 여자적인 병으로 봐가지고는 식신상간이 애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간 그러니까 상간이 간을 갖다가 보면은 자식을 놓은 뒤에는 자식한테만 관심이 쏠리고 남편을 등한히 할 뿐더러 남편의 자꾸 못난 점만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상간, 경간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 좋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관격인데 어떤 하나의 상간이 없는데 사주에 상간이 들어왔다 했을 때는 역시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정관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관이 있습니다. 하는데 정관이 아주 약하게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는 정제하고 편제가 이렇게 생을 해주면 좋죠. 여기는 전부 서지 안에서 그렇지 생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생이고 생 다 생이죠. 안에는 전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가지고 쫙 돼 있고 이런 거는 그걸 갖다가 한다고 처음 여기 비경겁제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생각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비경겁제부터 해가지고 한번 대충 훑어보십시오. 이 어떤 도표를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생각 그걸 갖다가 자유롭게 이해하는 부분이 되면은 도표를 머릿속에서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개념 정립이 확실하게 됩니다. 정관은 좋은 격이니까 한마디로 보호되어지고 킥되어져야 되는데 누가 나를 치는 거를 갖다가 가장 싫어하니까 누가 나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여기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서로 관계에서. 가위바위보는 5가지가 있는,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5가지가 생과 또 극과 서로 이런 부분이니까 더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이걸 그냥 도표상으로 머리에 상립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는 분들이 혼란을 갖다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하니까 도표를 가지고 굳이 설명을 갖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간인 상생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식신상간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제 편제는 생해줍니다. 좋다고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간이라는 성격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좀 궁금하시겠죠. 정간은 실제로 어떤 뭘 뜻하냐면은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건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격을 따져보면은 그걸 하는데 그 어떤 정치가들 중에서도 이런 격들이 있겠죠. 쪽팔리는 거는 도저히 죽기보다 못하다. 도저히 쪽팔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라리 자살을 택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이 체면소송, 쪽팔리는 것, 이런 거 도저히 자기 자신이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이걸 어떤 이런 면에서 또 그러고 식신상간이라든지 또 비경급제가 또 약하면은 하나의 정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편간도 있는데 비경급제가 약하면은 몸이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비경급제가 약한데 정간 편간이 그 5년 해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에도 들어와 있고 월도 들어와 있고 이러면은 사주상 설명할 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때는 몸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러한 불운을 가지고 사고사고 당할 수 있다. 견뎌내지를 못하죠. 신앙하면은 견뎌내지만 신약, 특히 극신약 할 때는 이게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거로 신약하다. 극신약하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하나의 정간에서 유의해가지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간이 재를 보면 좋아합니다. 생해주죠. 간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죠. 또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액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뭔가 하면 밑에 사람들이 받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위에 사람이 간은 끌어주고 밑에 사람은 받쳐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니까 혼자서 정간 혼자서 감투를 쓴다. 어떤 별정직이나 부하가 없는 쪽으로 혼자서 뭐 하는 하나의 별정직에 해당이 되겠죠. 기능직에 해당이 되겠고. 그러고 역시 정인하고 편인이 편인이 아니라 정인 편인이 식신상간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래 되면은 역시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잘 정간을 잘 어떤 받쳐주고 유지되게 해야 되는데 둘이서 서로 다투는 거죠. 물론 정인 편인이 보면은 이깁니다. 그러나 여기 숫자가 많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하니까 이거는 혼자서 역시 고관무고 보장을 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간혼자 외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우리 설명은 대강 다 요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편간에 대해 가지고도 알아보도록 하죠. 편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편간은 아까 사흉신 중에 대표적으로
살이라는 게 들어갔죠. 사흉신, 여기 평간이라는 것은 사흉신의 대표격입니다. 가장 나쁘다 이거죠. 가장 좋은 것은 재간인식에서 재성이 좋았는데 가장 나쁜 것은 평간 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주 공부를 갖다 어설프게 해가지고 흉격 이거 평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엄청 나쁘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순용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평간은 뭘 해야 되냐면은 역용하라고 자평진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누가 여기에서 정가는 식신상간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쿠데타라고 그랬지만 평간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식신상간이 제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식신상간도 좋고 평간도 좋고 식신격에서는 무엇을 갖다가 좋다고 하냐면 식신은 평간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오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제압을 시킬 수 있거든요. 평간도 식신상간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평간입니다. 그냥 간성이 되는 겁니다. 하는데 식신상간이 없을 때 하나의 살이라고 그러지. 이게 이미 식신상간이 옆에 있다 하면은 이거는 간성이죠. 간으로 변한 거죠. 간보다 조금 더 강한 하나의 간성이니까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더 강하죠. 그래서 옛날에 뭐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간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주를 갖다 보면 평간 쪽에 속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검찰이나 경찰 그다음에 또 군인들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평간격은 많습니다. 평간이 흉격임에도 불구하고 식신상간이 적절하게 제압을 갖다가 시켜주면은 좋더라. 제압을 갖다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평간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코 어떤 정신적으로 해가지고 멘탈도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식신상간만 옆에 있어주면은 기격으로 승화를 갖다가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신상간이 이렇게 평간 쪽으로 갔을 때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평간도 평간의 힘을 갖다가 빠뜨려 주는 게 식신상간은 제압을 시키겠지만 정인편에는 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라고 그러죠. 살의 힘을 갖다가 순화를 갖다가 시킨다 해서 살하고 인하고 서로 돕는다. 살인상생이라고 그래요. 서로 도우니까 평간의 힘을 갖다가 빠뜨리고 첫째, 그 다음에 자기가 평간이 자기가 생을 갖다가 하려면은 항상 생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이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인편인을 갖다가 생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갖다가 빠뜨리고 지혜적인 부분, 조폭스러운 부분들이 하나의 지적인 거로 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평간은 식신상간이 있어도 좋고, 그 다음에 정인편인이 있어도 어떤 평간에 아주 조폭스럽고 하나의 그 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 순화를 갖다가 시켜주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나 평간이 해를 갖다가 끼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평간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고 옆에서 누군가가 식신상간도 없고 평간이 있는 평간만 있다. 정인 편인도 없다. 평간만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간만 이렇게 해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간이 정간은 그래도 이 어떤 자신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옆으로 나가려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평간이라는 것은 사정없이 내려치죠. 거기에다가 재까지 하나 붙어 있다 해서 하나의 재가 옆에서 뭘 해준다고요? 생하죠. 간도 생하 같지만 살도 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살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비견겁재가 어떻게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재생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다가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가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토생, 금 했죠. 이게 뭡니까? 재죠. 이거는 뭡니까? 평간, 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해주죠. 나의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이래 되면은 평간, 정간, 간성이라는 것은 남편을 뜻한다고 그랬죠. 하니까 어떤 와이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폭력 남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이라든지 또 있다. 이거 어떻게 본인 자신이 이런 어려운 이 살이나 간살들이 많았을 때 자기가 사고가 날 위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해도 물론 됩니다. 대부분의 임상적으로 해가지고 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거의 이러한 경우에는 학문적인 이론을 들지 않더라도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유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했거나 죽을 고비를 갖다가 많이 넘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평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겁니다. 평간에 대해 가지고 평간은 그러니까 이게 흉격인데 실제로 어떻게 흉격인데 식신상간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살인상생도 들어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둘 다 죽도 밥도 안 되더라. 또 좀 더 떨어져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평간 하나는 눌러주고 또 평간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누르고 하나는 평간의 힘을 갖다가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재가 있더라도 하나는 힘을 제압을 시키고 하나는 힘을 빠뜨리니까 재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더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차라리 큰 사주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사주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또 격에 따라 가지고 흉격이지만 아니면은 또 길격이지만 어느 경우에는 좋은데 어느 경우에는 나쁘다고 설명이 돼야지, 이거는 당신은 정관격이네, 격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모순이죠. 아주 성격이 됐네, 패격이 됐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뭔가 하면은 정관은 그래도 좀 덜한데 편관은 폭력성이 있으니까 비경급제, 나를 해치려 하니까 여기가 너무 강하게 죄까지 있어가지고 상사를 하고, 누가 정인 편인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식상관도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의 폐가 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폐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원리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면은 자기 사주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비견급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식신상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선을 갖다가 뭉쳐가지고도 했고, 오늘 정관, 편관도 했습니다. 이제 정인, 편인만 남아있네요. 정관, 편관을 확실하게 이해를 갖다가 하고 나면은 좀 더 한 발자국 더 자기 사주, 자기가 볼 수 있게끔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정관의 성질에 대해서는 앞에 한참 얘기를 했는데, 편관에 대해 가지고는 코멘트를 갖다가 하지 않아서 잠깐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편관은 원래 성격이 상당히 조폭스럽죠. 그리고 뭐 별 쪽팔리는 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허풍도 조금 있죠. 자기가 어떤 자기보다 좀 더 강한 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 큰 소리를 갖다 뻥뻥 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데는 때로는 아주 모든 걸 갖다가 무시를 갖다가 해버리고 자기가 한 얘기들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갖다가 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격을, 멘탈이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죠. 정관은 멘탈이 상당히 약한 부분인데 편관은 멘탈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더 이렇게 하나의 압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편관이 하나의 인이 없고 식신상관이 없고 이랬을 때하고 식신상관이 들어있어가지고 자세를 하면은, 그리고 편인 정인이 있으면은 편관이라도 사람이 어떤 숙일 때는 숙일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제할 줄 알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고 예를 들면은 편관은 그냥 막대 먹은 깡패, 조폭,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떤 하나의 최고로 올라가는 어떤 그 수준까지는 못 가죠. 타악까지는. 음의 세계에서도 약간은 조화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편관도 제가 받쳐줘야 되고 부하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하나의 편관만 가졌을 때는 보면은 주의를 갖다가 해가지고 좀 사주를 갖다가 봐준다고 해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면은, 정편관이 있으면은 자기 몸을 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사라든지 또 내지는 사고를 갖다가 당해가지고
불구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주죠. 뭐 정해져 있는 날짜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의 평간들이 그러니까 어떤 운세에 따라 가지고 평간들도 움직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정인 편인이 없고 식상관이 없어가지고 한참 헤매고 살았는데 어느 대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인생은 훨씬 더 호전되는 거죠.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은 정간, 편간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정제, 편제, 정간하고 편간은 두 개의 어떤 캐릭터가 너무나 디바이드 딱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정간은 임금이요 공직인데 마음이 상당히 곱고 올바른 사람이더라. 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습성이 많이 있더라.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데 주위에 어떠한 습성들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성격이 되고 패격이 되는가가 있더라. 정간은 길격이지만 편간은 흉격 중에 대표적인 흉격이더라. 흉격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쁜 어떤 격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는다. 흉격이나 어떤 식신상간이나 인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제압을 시키고 하나는 살인상생을 하면 상당히 좋은 하나의 길한 것으로 역용을 하면 변화하더라. 자, 그러고 편간이나 정간이 하여간 간살 혼잡이라는 것을 갖다가 두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복잡하고 심란한 부분이 오더라. 간살 혼잡.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쪽으로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했으면은 정간 편간에 대해 가지고 기본 계략적인 부분은 전부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간 편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정간은 항상 옆에서 누구하고 조화를 잘 이루느냐. 정간은 편인 인수가 없으면 그건 성격이 잘 안 되더라. 아주 정간이 성격이 안 되고 거의 패격이 되더라. 그리고 정간은 식신상간이 들어오면 질색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간 혼자서보다도 주위에 어떤 격들하고 조화를 이루느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제 편제를 배울 때는 사실상 이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정제 편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수렴을 많이 하니까 여기도 수렴하고 저기도 수렴해서 조화를 잘 이뤄나가지만 정간이나 편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온냐에 따라 가지고 행불행이 엄청나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죠. 그 점에 유의하시면서 이 공부를 갖다가 학습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인, 편인에 대해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편인은 옛날에는 뭐 편인이 강하다 이러면은 표인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나쁘다 이것도 봤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그러한 부분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의 정인 편인은 기획력이고 머리를 뜨다는 거고 아주 좋은 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재간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쟤보다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하나의 창조력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요즘에는 살아갈 수 있죠. 인과 상간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 아주 아이디어맨이고 인정을 갖다가 받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인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는다고 머리가 조금 아프셨죠? 자, 다시 한번 머리 아프시더라도 이 어떤 도표를 갖다가 이용하시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직접 사진이라도 찍어놨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복습을 해보시면은 더욱더 학습이 나날이 전진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